옛날에는 아마 한 60년대, 70년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성장 발육 상태가 좋은 어린아이들 중에서 우량아를 선발해서 상을 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먹는 분유 회사에서 주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좀 더 자라서 학교를 가고 사춘기가 시작될 즈음에는 불량학생이라는 말이 들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량학생, 불량아동. 이 우량아 그럴 때는 체력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이야기했는데 이 불량아를 말할 때는 행동이 좋지 않은 그 비행 청소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음식에도 불량식품이라는 말을 합니다. 몸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먹거리를 불량식품이라고 이야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우량과 불량의 기준은 이렇게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말을 하기에 다들 불량한 것을 피하고 우량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취하거나 또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불량하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쉽게 분간이 안 되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속기가 십상입니다. 먼저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보통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문가들은 우량주에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량주, 성장주, 가치주에 투자라고 하는데 바꾸어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불량주에 투자하지 마라는 말이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량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분위기나 소문에 휩쓸려서 사고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불량주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별로 없으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알짜 기업이라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바탕으로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빌려온 부채를 갚기보다 부채가 너무 많게 되면 점점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더 이상은 이제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 부채 비율이 100%를 넘게 되면
자기 자본보다 빚이 더 많아서 실제로는 빈 껍데기에다가 빚덩이인 회사가 됩니다. 그 회사의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지금 시한폭탄 같이 아슬아슬한 이 헝다 같은 경우 민간 그 건축회사로서는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566%입니다. 그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이 356조나 됩니다. 자, 이제 개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개인이 돈을 빌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제발 돈 좀 빌려 가라는 문자나 대출 권유가 주위에 널린 세상입니다. 방법도 굉장히 교묘하고 영리해졌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금전적인 부채는 신용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경제적인 고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빚이 있으면 늘 신경을 써야 되고 갚아야 할 때가 되면 쫓기게 됩니다. 거기다 갚을 기한을 넘기게 되면 더 큰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금전적으로 갚을 능력보다 빚이 많으면 점점 더 신용도는 내려갑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면 돈을 빌릴 길이 막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여러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불량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부채가 많아서 늘 돈 문제로 머리가 무거운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늘 부족하기 마련이고 늘 더 벌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물질적인 것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말에도 빚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로써 지게 되는 빚입니다. 말을 내뱉으면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약속을 수시로 어기거나 지키지도 못할 말을 남발하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거나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 말에서 비롯되는 빚입니다. 이런 것을 구업이라고 해서 잘못 저질러진 구업을 씻어내는 정구업 진언 이런 것도 있어서 그 진언을 계속 되뇌이기도 합니다. 이 말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역시 또 부채 비율이 높아서 불량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막 섞여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잘 분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마음에 눈을 뜨고 초점을 이 부채 비율에 맞춰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좀 더 잘 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내면에 쌓인 빛과 지금 꾸러 다니고 있는 영적인 대출, 부채 비율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 우량 정도와 불량 정도가 드러나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채 비율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빛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한 나쁜 행위나 나쁜 말, 나쁜 영향을 준 것들은 모두가 빚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선한 행위들도 내가 내면에 쌓은 빚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선한 행위들은 하늘과 영혼에 쌓은 재물이 됩니다. 순자산입니다. 이 순자산보다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내적 상태는 점점 불량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죽음 이후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전생에서 가지고 온 빚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영적 빚이 많은 사람,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크기가 큽니다. 단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부채 비율이 낮은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빚을 갚는다, 빚을 줄인다고 하는데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빚을 줄인다는 것은 자기 안에 깊숙이 저장된 나쁜 업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내면에 쌓인 허물과 먼지를 닦아내고 맺히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영향을 줌으로써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조금씩 영적으로 우량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부채 비율이 낮아질수록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질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내 생의 삶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